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흑표 전차가 첫 실제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육군 8사단은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 K2 전차를 최초로 전력화한 강병대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다락대 훈련장에서 최초 사격에 성공하며 한국군 전차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격은 동계 전술훈련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K2 전차 30여 대가 표적의 포탄을 명중시켰다고 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K2 전차에 장착된 파워팩은 2018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K2 전차 2차 양산 파워팩을 국산 엔진과 외산 변속기로 구성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화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파워팩에 탑재되는 K2 전차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2008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2015년 7년여 만에 완성하여 같은 해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강병대대는 1986년 우리군 최초로 K1 전차를 실전 배치한 데 이어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전차 실사격까지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안동원 전차장은 첫 사격이라 많이 긴장했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사격에 임했다며 임무 수행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승무원들과의 팀워크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규 강병대대장은 이번 사격은 한국형 엔진을 탑재한 K2 전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대가 육군의 선두에서 전투력을 이끄는 부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최초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K9 자주포의 엔진도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국산 자주포 K9은 국내는 물론 터키와 핀란드, 인도와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서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총 누계 생산 대수는 1,7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가 K9 자주포에 추가 도입을 고려 중이며 호주도 자주포 K9을 단독 지명하는 등 순조로운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UAE에는 독일의 엔진 수출 금지로 K9 엔진인 MT881KA 500이 공급되지 않아 수출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K9의 변속기는 미국의 앨리슨 트랜스미션의 ATDX 11005A3을 라이센스 생산 중이며 서스펜션은 영국의 호르스트맨에서 유압식 서스펜션 관련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국내 기업이 K9용 서스펜션을 공급 중입니다. 한편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무기 수출 조건을 내건 독일은 K9 엔진뿐만 아니라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독일산 부품을 채택한 에어버스 공중급유기 A330 MRTT의 수출에서도 엄격한 수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독일은 터키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서 피살된 자말 카쇼기 사건에 대한 사우디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어 사우디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했으며 그 여파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발주한 타이푼 전투기 48대의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도입한 공중급유기 A330 MRTT의 공중급유 장치에는 독일산 부품이 사용돼 보수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겼으며 에어버스는 이 비행기에서 독일산 부품을 제거하기 위해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가 독일산 부품의 대체품을 찾더라도 A330 MRTT가 공중급유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며 그 비용은 모두 유럽의 에어버스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간단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수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독일을 설득하는 것이지만 각국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일은 2019년 9월에 사우디에 대한 금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우디로부터 만족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자 또다시 금수 조치를 6개월 연장했으며 이로 인해 2020년에는 타이푼이나 A330 MRT 관련 부품을 사우디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UAE에도 인권 침해를 이유로 무기 금수 제재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K9은 이런 이유로 UAE로의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엄격한 무기 수출 관리는 이중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일은 리비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표면적으로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터키가 리비아 내전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인 잠수함과 해군 장비 등 군수물자에 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대터키 무기 수출액이 약 10억 달러에 달해 터키는 독일 방산업계 최고 고객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독일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장비품과 물자까지 포함하면 대터키 총 수출액이 80억 달러를 넘는다고 중동계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독일이 무기 수출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해만 일치하면
무엇이든 수출하는 것이 독일의 참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독일이 터키에 대한 부품 수출은 국방 산업을 강화하고 있는 터키에게 자국의 방위 물품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다른 길로 샜지만 요컨대 우리나라는 독일에 의해 휘둘리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MT-88을 KA-200 엔진의 대체품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국내 언론의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며 아마도 K2 전차용으로 개발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1000마력급의 엔진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지난 2월에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 개발을 위한 공고를 냈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사업에는 두산인프라코어와 STX 엔진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K2 전차 국산화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당시 국산화 파워팩의 엔진 부분을 두산인프라코어가 담당했으며 변속기는 S&T 중공업이 담당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엔진 개발을 2011년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이 디젤 엔진은 8초 이내에 시속 32km 속도에 도달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결국 군이 2017년에 작전 요구 성능을 낮춘 뒤에야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140여 개 항목에서 독일산 파워팩과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으며 반면에 가격은 독일산 파워팩 16억 원보다 약 30% 저렴한 11억 원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후 현대로템이 최종 조립하는 K2 전차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디젤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개발 지원으로 체계 업체인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100여 개에 달하는 K2 전차 협력사의 피해는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군은 K2 전차 1차 양산은 해외에서 도입한 엔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변속기는 국산화에 실패해 지금도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총 2조 8,354억 원을 투자해 K2 전차의 국산화 사업을 진행했지만 K2 전차 국산화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에서 K2 전차의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 K9 엔진 국산화 사업에서 변속기를 제외시켰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9 엔진 국산화 사업의 변속기를 제외시킨 이유는 경제기술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제외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9 자주포에 장착된 엔진을 생산한 STX 엔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도 내부적으로 K9 자주포 엔진을 생산하지 않은 업체가 국산화에 나설 경우 엔진 형상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K9 자주포 차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STX 엔진은 독일의 MTU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K9에 탑재되는 MT-881 KA-200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통합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하나디펜스로서는 STX 엔진이 개발한다면 지금 K9에 탑재되는 엔진과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이지만 두산이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다면 K9 자주포와의 통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STX 엔진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K9 자주포 엔진은 독일 MTU사의 기술 협력으로 생산해 국산화율이 60%에 그쳤지만 이번 국산화 사업을 통해 자체 기술을 적용한다면 국산화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국내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개발될 엔진이 성능 목표를 달성한다면 UAE 등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STX 엔진은 1977년 독일 MTU사와 디젤 엔진 창정비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2018년 국내 최초 방산 디젤 엔진 생산 2천만 마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 개발 사업으로 K1A2 전차 파워팩 성능 개량을 위한 1360마력의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B, 계열 전차인 K1A2 전차와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 장갑차 등의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의 구축함과 호위함 및 고속함, 그리고 초계함과 잠수함 등 함정에 장착되는 디젤 엔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9 엔진이 개발되면 2000여 대의 K9 유지 보수 금액도 줄일 수 있으며 독일의 금수 조치에 영향을 받는 나라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져 해외 시장에서 K9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